다음 주제는 암호화폐 시세, 블록체인 산업 영향.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암호화폐 시세, 이제 시세라는 게 사실은 가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연동되는 거잖아요. 예. 뭐 가치가 올라가면 시세가 올라가고 또 뭐 물론 투기 때문에 부분 이제 비정상적인 영향도 받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이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회사가 만들어진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한 4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회사가 400년 정도가 된 제도인데 지금도 과연 그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적합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서 요 암호화폐 시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그 제안이신 것 같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하면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이해가 좀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또 주식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사고 파는 주식시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주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제 뭐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해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몇 명이 뭐 처음에 설립할 때 중간에 또 증자라는 작업도 있고 기관 투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주식을 누군가가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벌어진 결과를 만들어낸 수익을 배분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비유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단 말이죠. 이 주식회사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사례지만 뭐 CEO의 연봉이 뭐 100억대가 넘어가는 이제 스타 CEO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스타 CEO가 발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이제 회사의 목적이다 보니까 주된.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가장 많은 예가 이제 우버입니다. 그죠? 공유경제를 대변하는 아주 우버인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공유경제인데 공유경제에서 그 우버 택시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운송수단의 역할도 해주고 사용자는 뭐 당연히 택시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동일한 판단 기준에서 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발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사용자는 여전히 택시비를 냈고요. 맞습니다. 그 기사분은 이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운행제 기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이 잡도 있고 저 잡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사의 월급, 기사의 수익을 받은 것 뿐이거든요. 결국은 뭐 노동자로 결국은. 그렇죠. 노동자의 한 종류가 아니냐. 그렇죠. 공유경제.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고객을 잘 모셔다 드리고 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를 쌓으면서 잘 모셔다 드리고서 운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1년이 2년 쌓이는 거죠. 그걸 이제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우버 택시를 점점 자주 써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 없이 기사와의 충돌 없이. 그러면 이 두 역할이 잘 돌아가는 만큼 우버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내고 우버 택시를 타지만 제가 이뤄내는 어떤 일정의 히스토리가 우버에 기여가 됐다면 그만큼 코인을 주는 겁니다. 우버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블록체인에 가장 또 유용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도 역시 이제 공유경제 쪽에서 특히 우버나 특히 에어비앤비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인을 만약에 발행해서 우버의 택시 기사나 우버 사용자나 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 참여자들로 인해서 우버가 발전했으니까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버가 발전하고 가치가 올라가면 저도 돈을 버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버도 좋고 그다음에 그 우버 택시 사용자도 좋고 우버를 운영하는 그 드라이버도 좋고 운전자도 그러니까 좋고. 이제 앞에 제가 주식회사 모델을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모델이 뭔가 어떤 식으로 이게 병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개념이 더해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가 아닐까.
그거 뭐 유사한 게 뭐 이제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코닥이 네네. 이제 사진사들을 위한 코인을 네. 발행을 하면서 동시에 ICO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IPO도 진행을 해요. 아, 네. 아시겠지만 코닥이 한 130몇 년 됐어요. 한 138년 됐습니다. 코닥이 1880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창립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코닥 코인 전 처음에 웃었거든요. 이제 별 코인 다 있다. 코닥 코인이라 했을 때 주가가 벌써 100몇십 %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코닥 코인을 발매를 해서 사진사들한테도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그렇죠? 이게 사진의 어떤 진정성 여부 블록체인 안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좀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죠? 모두가 다 위너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코인 부분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 정도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블록체인상의 저작권 등록소를 만드는 모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콘텐츠를 만들었든 그 등록소에 등록을 하고 전 세계 퍼블리싱을 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코닥 코인은 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또 관심이 또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코인을 코인의 이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회사도 코닥이 아니고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도 또 외부 회사인 상태여서 살짝 그거 부분에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제 코닥이 이제 IR 거리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아니냐. 이 부분은 뭐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자료를 좀 잘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 이제 또 하나 예를 좀 더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쇼핑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세와 블록체인 산업의 영향이 어떻게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이죠. 뭐 아이디어라기보다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세가 블록체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쇼핑몰도 거기에 이제 오픈 쇼핑몰 얘기죠. 판매자들의 이력이 이제 뭐 우수 판매자 이런 등급들을 이미 매기고 있지만 그 판매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구매자들도 열심히 구매해주고 AS 잘해주고 뭐 지나친 환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없이 잘 해주면 그 쇼핑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이력만큼 또 코인을 주면 쇼핑몰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도 또 이익을 받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제 오픈마켓 우리 이제 보면은 사실 거기는 사실은 이제 중개자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오픈마켓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그것도 일종의 P2P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오픈마켓에서는 이제 수요자, 소비자의 자금을 일종의 어떤 에스크로우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양쪽이 물건을 받고 한쪽에서는 또 물건 공급이 되면은 계약이 또 완료가 되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암호화폐 특히 뭐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또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코딩을 하면은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서로 정산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그런 이제 쇼핑몰 오픈마켓 중개업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될 수가 있다. 네네. 하나만 더 좀 재밌는 예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중교통도 적합한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대중교통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을 때 이제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보상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노드라는 건 사실 그 적절한 보상이 합의한다는 거지 선과학의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생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상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키워드를 갖고 대중교통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얼마 전에도 이제 미세먼지가 극심하면 전부 무료로 출퇴근들 하시고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중교통에 합류하면 합류할수록 그 이득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가 뭐 지금 서울 중심이니까 서울 중심으로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근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있는 사례로 저희가 전기세가 이제 환경하고
전기요금이 환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뭐 모 기업 그룹의 이제 모 그룹의 회장님의 항원 환습 기능 때문에 개인 자택의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 대중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걸 직접적으로 좀 보상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사람이 이제 대중교통 몇 번 탔는지가 다 기록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록이 남으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코인을 주는 거죠. 지자체든 정부든 어떤 기관에서. 그럼 그 코인은 어디다 쓰냐면 제가 서울시에 공기질에 제가 기여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코인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걸 들고 서울시에 지방세 납부할 때 할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캠페인하고 무료 탑승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가 기여했으니까 그 보상을 저한테 직접 주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건 트래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저 시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웹 그 당시에 사실은 현재와 같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생태계를 이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블록체인도 이제 막 시작이고 초창기고 아직은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았고 응용 분야도 아직도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뭐 암호화폐 이외에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뚜렷하게 적용될 분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물론 이제 뭐 우리 뭐 프라이빗 뭐 보통 우리가 사설 뭐라 그래요? 뭐 폐쇄적인 블록체인 하에서는 이제 일부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성과가 있지만 뭐 당장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제 공개 어떤 그 블록체인 하에서는 뭐 우리 암호화폐 외에는 이제 없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식으로 해서 시도를 하면은 우선은 뭐 상당한 좀 관심들을 많이 갖지 않을까. 네.